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그 물 배달이 물 배송이잖아요. 그죠? 물 배송이죠. 그죠? 물 배송이죠. 예. 한 통에 얼마씩 해서 그렇죠. 그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수수료로. 그러니까 수수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이미 한지는 좀 한 7개월째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처음에 저도 조심스러운 업종이다 보니까 네. 차량 구매를 안 했어요. 잘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해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다 적응이 되고 그러니까 업종에서 이제 제가 라우트도 이제 확정을 받고 해가지고 그렇죠. 좀 안정적인 상태가 돼서 네. 이제 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 이제 제 걸 하고 차량 구매해서 이왕이면 이제 번호판도 같이 해서 네네. 예, 번호판 그 어차피 이 업무도 하고 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이제 제 업을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당연하죠.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됩니다. 같이 알아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런 식입니다. 예. 처음에 할 때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무리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어떻든 월급을 좀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 뭐 돈을 안 들여서 할 수 있으면은 일단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혹시 이게 번호판 등록을 서울로 한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네. 이거 상관없나요? 또 교체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사를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마 센터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다 보니까 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경기도로 간다. 네, 그냥 번호판만 바꾸면 됩니다. 예, 번호판만 경기 번호판. 예, 그렇습니다. 경기만 바뀝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네. 그 주소를 갖다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번호판 서울 번호판을 그대로 쓸 경우에는 예. 사용 본거지 주소가 있잖아요. 등록증상에 보면은 예. 그걸 협회로 해놓으면 됩니다. 아, 협회로요? 예, 협회로 해놓으시면은 예. 서울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주소만 변경해가지고 제가 가입하는 뭐 비원으로 가입하든 그 협회로. 그렇죠. 협회를 주소를 그는 이제 서울 용달 협회에 예. 내가 저 주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 남바를 그대로 가입. 어차피 협회가 서울 협회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아, 예. 서울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만. 말씀하신 게 그 서울 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그 정예원하고 비예원의 차이가 5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5만 원. 예, 5만 원 정도. 예, 5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또 이제 서울 용달협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탈퇴할 경우에 그 5만 원을 또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을 가입할까 비회원을 가입할까 할 때 저는 정회원을 추천합니다. 정의원이 월 얼마예요? 월 비용은 지금 9천 원 정도? 9천 원 정도? 예, 납부합니다. 정의원 비회원에 뭐 차이가 크게 있나요? 애경사가 있을 때 이제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뭐 복지금 같은. 예, 그래서 복지금입니다. 예, 그 복지 사업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아,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정의원 가입하는 게 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울은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 그 거기로 좀 가입을 해놓고 번호판 등록을 해놓으면 예. 따로 뭐 어디 이사 가도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번거롭게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협회로만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주소를 협회로 해놓으시면 서울은 그렇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게 차량 보고 이게 입금 시 이제 진행 절차가 예.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조차는 이제 차량에 대한 계약금 100만 원 넣고요. 네, 그다음에 남바 100만 원 계약금 네. 넣고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일정이 잡혀서 네. 서류를 접수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주소가 아, 주소는 지금 서쪽으로 돼 있어요. 서초로 돼 있잖아요. 예. 서초구청에 서류 접수를 할 겁니다. 예. 우리 이제 대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무실에. 아, 네. 그냥 약속 일정을 잡으셔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은 접수증이 나오잖아요. 예. 접수증이 나오면 이제 잔금이 그날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접수가 되면 나머지 이제 예, 입금하라고 잔금이- 알려주시면 예, 그때 입금을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만. 아, 차량도 100만, 그 번호판도 100만.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한 2길 정도에 진행했을 때 대략 시일 정도는 얼마나 걸려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정도. 예, 1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일 정도면 이제 번호판까지 부착이 되면 그렇죠. 다 제가 예.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서 10월 길게 예. 15일 정도. 요즘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관할관청 직원분이 코로나로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냥 업무를 진행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이 진행이 최장 보면 한 15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간 적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10일에서 보통 7일에서 한 15일 정도 요 정도는 약간 여유일 수준. 예를 좀 주시라.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차량 그럼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차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고차는 이제 중고차 특성상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이제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차가 빠져나가 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런 상황이 또 생깁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차량 상태 보고 예, 예.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에 한번 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금 흐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네네네. 예, 그렇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네네네네. 차량만 별 이상 없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중고차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중고차는 예를 들어서 좀 고객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약이 되면 끝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들이 남바가 없는데 남바가 없는 걸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손님들이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연식에 탈 수 있는 남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식기에 달 수 있는 거에 있고 없다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존은 이제 연식은 이제 3년 내로는 연식이 없어요. 아, 달 수 있으면 아무거나 다 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3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차량 연식 제한이 걸립니다. 출고 기간이요. 예. 차량 등록 최초 등록일 기준들이 걸립니다. 무게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이 이제 넘버가 귀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넘버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죠. 나 시간 상관이 없으니까 뭐 괜찮아. 나는 뭐 결정을 갖다가 다음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스타트를 해야 돼. 네. 그 넘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돼. 그 차 구해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은 뭐가 없으니까 넘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차를 또 보러 갔어. 차를 보러 갔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내일까지 기다려주자. 안 기다려줍니다. 왜? 그 부분은 소비자 심리죠.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 적게 끝입니다. 계약금 걸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계약금 걸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걸면 거기에 최우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매물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특성상.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매물을 이제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는 전국에 있는 매물을 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이 됐죠. 선별되면 그 이상의 매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한번 구해보시면은 못 구해요. 밥보다 많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또 거기에서 뭐냐면 허위 매물 갈라내야 되죠. 또 계산서 부분 해결해야 되죠. 복잡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기도 나쁜데 지금.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하고 싶고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신뢰를 구축해 가는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왜 사람은 항상 의심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합니다. 블로그하고 유튜브 따라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 전 처음에 유튜브를 본 게 아니고 블로그를 봤거든요. 예. 사장님 개인 언어나 이런 게 많이 담겨 있으시죠. 예, 그렇죠. 제가 하는 데서.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예. 이분은 그냥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아. 네. 그 긍정의 삶을 사시는구나. 예, 그렇죠. 무한 긍정이죠. 그것도 제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개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끌렸나 봐요, 저도. 저는 무한 긍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무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이에요. 뭐 가다가 뭐 진짜 뭐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야 오늘 복권을 사야 되겠다, 야. 이렇게 진짜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내한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이토 히토리라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멘토가 이거예요. 말하는 게 사이토 히토리. 나는 참 행복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풍족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이걸 써놓으신 거구나. 네, 이걸 딱 이거 워킹하면서 한 50분 100분씩 외쳐요. 외치면은 이게 에너지가 들어와.
감사하는 사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면은 그 말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갈구하면은 그게 들어온다니까 머리에.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아 느껴지도. 느껴져. 그럼 그때부터는 뭡니까? 내가 이게 자신감 생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꺾을 수가 없어. 못할 게 없을 느낌. 그러니까 누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한 존재.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멋있잖아. 그게 다 결과물로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멋있죠. 멋있잖아요. 그럼 내가 최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남한테 부끄러운 짓도 하는 거 아니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피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된다. 이런 거 그렇지. 그렇죠.